고대 문명의 도시 로마와 현대 이탈리아로서 로마에 왔습니다. 로마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의 문화를 간직했던 곳으로 전 세계의 문화를 가르쳐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유물을 바라볼 때 정말 기쁩니다. 화이팅! 화이팅! 살기 좋은 도시는 안전하고 쾌적하고 스트레스가 적은 아름다운 환경을 지닌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도시는 주택, 기아, 환경, 수질, 공중위생 문제 등으로 불안전하고 불쾌하며 스트레스가 많은 아름답지 못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는 포화 상태로 욕망과 소비 문화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주택, 자동차와 도로, 생산과 소비, 통신과 정보도 넘쳐납니다. 이로 인해 도시는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 운명을 결정지을 상황에 이를 정도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기 1년의 도시 황제는 어떻습니까? 서기 1년은 로마 제국의 시대입니다. 서기 1년의 주인공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로 시저의 종손 겸 양자로 27년째 통치를 맡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BC 753년에 티베르 강변의 작은 언덕에서 시작하여 대제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진 지 1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로마의 유산은 일상생활 속에 깊이 배어서 서양 문명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서양 세계의 사상, 언어, 제도, 법률, 건축 등은 모두 로마에서 시작되었고 로마에서 형성된 것들입니다. 특히 건축과 토목, 로마법, 정치체제가 두드러져 건축과 토목술은 지붕을 둥글게, 즉 돔 형태로 만드는 기술 덕분에 높이와 넓이의 제약을 극복하고 장대하고 웅장한 공공건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로마는 콘크리트를 최초로 발명하였고 이 값싸고 간편한 재료와 에트루리아의 아치를 응용하여 개선문, 광장, 경기장, 공중목욕탕, 도로, 다리, 상하수도 등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로마법은 6세기에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편찬한 로마법 대전에 집대성되어 나폴레옹 법전, 독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법률 등에 영향을 미쳤고 현대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로마가 남긴 무형의 유산 중 하나는 갖가지 공공조직이나 제도, 즉 통치술로 다양하고 이질적인 민족, 전통, 문화, 언어, 종교를 하나의 제국하에 묶는 방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로마가 남겨준 실용적인 유산에는 달력, 라틴어, 숫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로마의 화려한 영양 배후에는 가난한 자의 소외, 억압정책의 실시 등 고통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작은 농장에서는 돈을 벌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시골의 사람들은 농장을 팔고 로마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에는 많은 일자리가 없었고 그래서 시골 외곽에서 온 사람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반면에 소수 로마인들은 거대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부유한 로마인들은 거대한 농장, 즉 라티푼디움을 건설하였고 그곳에서 많은 노예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이 결과 로마는 세수입이 줄어들었고 부유한 로마인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있었습니다. 몇몇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길 바랬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녀차별, 계층차별도 심하여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아이는 구덩이에 던져 죽였고 여자와 아이와 외국인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식량 공급은 남자에게만 주어졌고 여자는 나무하고 아이를 기르는 일만 하도록 하였습니다. 평민들은 운막집에서 살았으나 귀족은 무역을 거래하며 부유함과 나태로 자유분방하면서 방탕한 생활로 일관하였습니다. 일시적 쾌락을 위해 노예를 소유하고 인간을 죽였으며 새로운 광장을 세워 검투사, 즉 초기에는 범법자들이었으나 나중에는 기독교인도 포함시켰는데 싸움을 상연하기도 하였습니다. 군대의 임금을 2배로 올렸고 모든 보병은 농토를 받았으며 사람들은 식량을 배당받았습니다. 전쟁의 승리 후에는 무대 연극과 전차 경주 그리고 모의 해군 전쟁전 등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로마는 돈, 권력, 명예를 숭상하고 로마 황제들은 왕으로 생각되는 걸 원치 않아 금관 대신 월계관을 썼으며 명마를 타는 등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즉 로마의 세계관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자에 오르고 처세술이 난무하고 권모술수와 영웅을 강조하고 남성의 기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피 흘리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잘되는 것만을 바랬습니다. 동성애, 향락도시 등 극도의 로마 가치를 추구했으며 땅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삶의 제주꾼들로 인해 인본주의, 권력주의, 비맞추기,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는 타락한 인간과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멸망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결과였습니다. 로마인은 악덕을 근절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위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혼란의 금융위기, 대형 재해, 식량난, 제국 운명마저 삼킬지 모르는 반란, 피로 피를 씻는 내란, 황제의 피살, 이를 틈타서 제국 변경에서는 로마의 심장부를 노리는 이민족과의 운명을 건 대격돌, 폼페이를 집어삼킨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 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친 그랬던 사고방식으로 만연된 물질 만능주의, 우상숭배와 도덕적, 영적 부패의 결과를 낳았으나 때에 맞추어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환경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토지는 황폐화되었고 배관 시스템은 나부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대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군사 요새를 건설했으며 이것이 이후 도시 발전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군사 요새들에는 거의 표준화된 계획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직교하는 2개의 주요 가로를 축으로 격자형의 가로망이 형성되어 주요 가로가 직교하는 지점은 이후 도시 성장의 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인들은 확보한 영토 내에 많은 도시들을 새로이 건설하였고 동시에 기존 도시들은 로마화를 추진했습니다. 주요 도로는 마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돌로 표장되었고 포도가 조성되었습니다. 새로이 건설된 도시에는 급배수시설이 갖춰졌으며 하수시설도 충실하게 갖춰져서 주택의 화장실 및 공중변소는 이 하수시설과 연결되어 배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도 로마를 유시하여 이탈리아 반도에 형성되었던 기존의 도시들은 대부분 자연 발생적인 가로망을 가지고 있었고 블록 개점이나 상하수도 시설 등이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없었으므로 무질서하고 비위생적인 주거지역을 형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로마의 도시 중심부에는 그리스 아고라와 유사한 포럼이라고 불리는 광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광장 주변에는 바실리카, 즉 로마의 도시에서 시장의 기능과 재판소의 기능을 가졌던 공공건물과 신전 등이 위치해서 재판 및 정치적인 행사가 행해졌으며 상업행위도 발생하였습니다. 로마의 도로에는 거리를 알려주는 이정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포럼과 이웃하여 공중욕장이 위치했는데 이 욕장은 시민의 휴식과 사교의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대규모의 공중욕장에는 공동욕실과 개인욕실을 비롯한 목욕시설과 연회시설, 그리고 연극 및 음악회가 열리는 공연시설까지 마련되었습니다. 대규모의 공중욕장은 주로 정부에서 건설했으나 중소규모의 욕장은 돈 많은 부유계층이 영리를 목적으로 건설하기도 하였습니다. 로마인들은 가장 목욕을 즐긴 민족 중 하나로 로마로 흘러 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물이 대부분 목욕으로 소비되었다고 하는데 로마의 어느 황제는 하루에 8번 목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밖의 공공시설로는 콜로세움 또는 서커스라고 불리는 투기장과 극장 등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는 재정시대로 접어들면서 인구 증가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으며 제국의 전생기였던 서기 2 내지 4세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많은 수의 집합주택이 건축되었는데 이들 집합주택이 주거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밀도의 주거 환경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집합주택은 몇 가구가 거주하는 작은 규모의 것부터 수십 가구가 거주하는 큰 규모의 것까지 그 종류가 다양했으며 층수도 5층에서 7층 정도의 고층 주택이 흔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거주했던 임대용 집합주택은 매우 부실하게 건축되어 그 상태가 매우 열악하였고 또한 혼잡하게 밀집되었으므로 대부분 슬럼화되었고 이로 인해 붕괴와 화재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서민계층은 마차와 같은 교통수단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되도록 도심에 거주하려 했고 이러한 상황이 주거지역의 과밀화를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민주택은 고층화될 수밖에 없었으며 매우 열악한 서민용 고층 주택이 난립했습니다. 대부분의 서민주택에는 적절한 조리시설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므로 서민들은 주택 주변의 공공장소나 싸구려 음식점 같은 곳에서 끼니를 해결하여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매우 열악했던 로마의 주거 환경은 네로 황제 시대에 발생한 대규모 화재로 인해 도시의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재 이후 네로 황제는 화재로 파괴된 지역에 넓은 인공호수와 정원으로 둘러싸이게 화려하게 장식된 대규모의 궁전 도무스 오레아를 새로이 건축하는 등 파괴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재개발을 시행하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새로운 주택 건축에 목재의 사용을 금지하였고 돌, 벽돌, 콘크리트 등 내화재로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단독주택과 단독주택에서 전용된 집합주택 그리고 낡은
인슐라 등에는 외부로 창을 내고 발코니와 아케이드 등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콘크리트나 돌로 계단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건물의 수준 향상과 함께 위생시설의 향상도 시도되었는데 도시의 전 지역에 물이 공급되었으므로 하수시설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주택은 상류 계층만 점유하였고 기존에 이곳에 거주하던 하층 시민계층은 또 다른 슬럼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기존의 주거 환경은 더욱 밀집되고 과밀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로마의 제일 큰 환경 문제는 상류 계층의 납중독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생활용품, 즉 수도관, 식기, 용기와 뚜껑, 접시, 채, 화장품, 외용약, 화폐, 도료, 땜납, 가구 수리재료, 책상, 지붕재료, 관, 조각 등을 납으로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로마 상류계층의 기혼 및 미혼 여성은 납중독으로 인해 불임, 유산, 사산, 높은 출산화 사망률을 일으켰고 출생되는 어린이도 회복불능의 정신장애를 일으켰습니다. 반면에 로마의 빈민계층이나 노예의 식사에는 납이 혼입될 기회가 극히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빈민계층이나 노예에게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 비싼 납제품이나 납을 내장한 청동기보다 싼 도기를 사용하였고 빈민들이 사는 동네에는 수돗물 급수에 납관을 사용하는 것이 허가되지 않았고 납관은 오로지 부유 계층에만 사용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21세기의 현대 물질 문명의 도시 환경은 로마의 시대와 비교하여 어떻습니까?